이번 영상에서는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논리 연산자가 뭐냐? 좀 생소한 용어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용어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일단 논리 연산자가 무엇인지를 알기 전에 이 연산자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연산자에서 보면은 연산이라는 의미가 또 있죠. 그러면 연산의 의미는 뭐냐? 이것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계산이라는 용어는 많이 사용하죠.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칙 연산, 그죠? 여기도 이제 연산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사칙 연산을 통해서 어떤 그 결과를 내는 거, 그런 과정을 우리가 계산한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사칙 연산이 되겠습니다. 사칙 연산은 이제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이렇게 이제 네 가지의 연산 기호를 사용하죠. 여기 있는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하는 이 연산 기호가 바로 연산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연산이 뭐냐? 연산. 그럼 연산과 계산은 어떤 차이가 있냐? 우리가 이제 연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계산의 의미보다는 조금 넓은 개념이 되겠죠.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을 포함하는 어떤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계산은 단순하게 어떤 값을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거나 나누어 가지고 결과를 얻는다면,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규칙이나 공식 같은 것을 사용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식을 세우죠. 그죠? 식을 세워서 어떤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죠? 그래서 식을 세워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우리가 연산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때 사용하는 기호, 그때 연산에 사용하는 기호를 연산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연산자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은, 실제 이제 연산자는 연산을 지시하는 명령어죠. 명령입니다. 그죠? 이 자체로도 명령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연산자가 좀 전에 사칙 연산을 말씀드렸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네 가지 연산을 사칙 연산이라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기호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호죠. 그런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는 연산자는 똑같은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다른 형태의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그대로 이 기호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사용하는데, 곱셈이나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키보드로 입력하기가 이것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곱하기의 경우에는 별표, 나누기의 경우에는 슬래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별도의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칙 연산 이외에도 보면은 뭐 거듭 제곱이라든지, 그죠? 스퀘어 루트라든지 이런 것을 구하는 또 연산자도 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연산자 이외에도 더 많은 다양한 연산자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연산자가 무엇인지도 알았고 연산이 무엇인지도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죠.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연산을 지시하는 명령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산자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고 넘어갑시다.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연산을 어떻게 하라, 그죠? 하라 마라 하는 것은 이제 지시하는 명령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 연산자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칙 연산, 그죠? 그것은 우리가 이제 거기 사용되는 기호들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뭐 제곱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산술 연산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있는 연산자가 뭐가 있냐면은 비교 연산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교 연산자. 비교 연산자는 뭐냐? 어떤 값들을 서로 비교해 가지고 그 결과를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데이터와 B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A라는 방에 저장되어 있는 값과 B라는 방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서로 비교하는 거죠. 무엇을 비교하느냐면 크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그렇죠. 이렇게 부등호 여러분 아시죠? 이 부등호 같은 것들이 다 뭐냐면은 비교 연산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면 뭐뭐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예를 들면은 B보다 작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A와 B가 A가 크거나 같다. 그죠? 또는 A와 B가 작거나 같다. 또는 A와 B가 같지 않다. 그죠? 또는 A와 B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어떤 이런 기호들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비교 연산자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교 연산자는 그대로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호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르게 쓰는 경우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별표, 그죠?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슬래시 이런 거 쓰듯이 비교 연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 연산자도 보면은 뭐뭐보다 크다 하면은 요렇게 쓰면 되고 그죠? 그리고 뭐뭐보다 작다 하면은 요렇게 쓸 거고요. 뭐뭐와 크거나 같다 하는 경우에는 뭐라 쓰냐면은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 거죠. 당연히 이제 이런 기호 밑에 이렇게 는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고요. 그죠? 뭐 작거나 같다 하면은 작거나 같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같지 않다, 서로 다르다 또는 같지 않다 그렇게 할 때는 느낌표를 보통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했던 이 느낌표가 뭐냐면은 여기 있는 논리 연산자에 사용되는 기호랑 똑같아요. 논리 연산자에도 느낌표를 쓰거든요. 논리 연산자의 느낌표는 반대입니다. 반대. 우리가 역이라고 하죠. 역. 그죠? 그래서 뭐냐면 는이 아닌 거죠. 예, 그렇게 또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서로 같다가 있죠. 서로 같다. 서로 같다는 는 하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는을 두 개 씁니다. 이렇게 두 개를 써서 서로 같다라는 기호로 사용합니다. 여기 있는 이러한 기호들이 다 뭐다? 비교 연산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네요. 그래도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는을 두 개 쓴다 했죠. 이퀄 사인을 두 개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이퀄의 사용. 우리가 이퀄이라 그러죠. 사용과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이 이퀄의 개념이 달라요.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사용되는 이퀄은 뭡니까? 같다는 거죠. 같다는 것인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 이퀄이라고 하는 의미가 같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같다가 아닌 거죠. 실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요 넌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넌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대입 연산자 또는 할당 연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대입 연산자.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아직 우리가 이제 변수라고 하는 개념을 아직 배우지는 않았는데 이 변수라는 개념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고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게 되면 이 이퀄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퀄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변수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보통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근데 변수라고 하는 것은 할당되어 있는 값이 없는 거죠. 비어 있는 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x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변수가 있다라고 합시다. 이 변수 안에는 아무런 값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방만 하나 만들어 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퀄이 붙어서 어떤 값을 넣게 되면, 뭐 예를 들면 3이라는 값을 넣게 되면
비로소 x라고 하는 것은 3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기호가 바로 이 이퀄 기호고, 이게 바로 뭐다? 할당을 하고 있다, 또는 대입을 하는 연산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른쪽에 있는 값을, 그죠? 이게 이제 value라고 하는 거죠. value, 값입니다. 그죠? 또는 데이터죠, 이게. 자, 이 value라고 하는 이 값을, 3이라는 값을 어떻게 한다? equal이라는 할당 연산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대입을 시켜주는 거죠. 3이라는 값을 뭐에 대입시켜주는 겁니까? x라고 하는 변수에 대입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할당 연산자를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 데이터 값이 어디에 변수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요 이후로 x라는 값을 호출하게 되면은 x는 더 이상 변수의 미지수가 아니고 결정되어 있는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사용하는 것이 none입니다. equals iN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프로그램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요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연산을 지시하는 명령어고 다양한 형태의 기호다. 그죠? 기호들입니다. 그죠? 기호들인데 이 기호들은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을 하지만 그 형태나 좀 전에 말했던 기능들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약간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했던 이 이퀄의 개념은 나중에 또 따로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 그 챕터를 공부하게 되면 그때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으로 알고 있는 이퀄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개념의 이퀄은 뭡니까? 여기 서로 같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퀄을 두 개 사용합니다. 알겠죠? 요것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산자의 종류 중에서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배울 논리 연산자입니다. 논리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보면, 지난 영상에서 무엇을 배웠냐 하면은, 조건 코드라는 것을 배웠어요. 조건 코드. if문을 배웠죠. if문. 그죠? if문을 배웠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화면이 복잡하니까 지우고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if문에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은 이겁니다. if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조건이 있었어요. 그죠? 조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중괄로 이렇게 따져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else if 또는 else if 없이 else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었죠. 조건이 맞으면 명령을 실행하고 또 아니면 명령을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if라고 하는 문장을 만나면 조건의 결과가 뭡니까? 참이냐 또는 거짓이냐에 따라서 참인 경우에 명령 1이 실행되고, 그죠? 거짓인 경우는 뭡니까? else문 이후에 있는 이 명령 2가 실행이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건의 결과가, 판단 결과가 참이냐, 거짓이냐가 어떠한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느냐를 결정한다라고 했죠. 이게 이제 조건문이었어요. 그죠? 다르게 표현하면 조건 코드, 조건문, 그렇죠? if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논리 연산자입니다. 자, 논리 연산자는 어떨 때 사용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if문은 조건이 하나였죠. 그렇죠?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조건이 하나인 경우를 배웠어요. 그런데 조건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조건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참이냐 또는 거짓이냐를 판단하면 되지만, 조건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은 조건 1이 있고 조건 2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조건 1과 조건 2가 if문 안에 이렇게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조건 1과 조건 2가 어떻게 되어야 참이 되고, 그죠?
또는 거짓이 되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조건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이게 참이고 거짓으로 하면 되지만 조건이 두 개 있으면 이게 조금 헷갈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건 1은 참이고 조건 2가 거짓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조건 1이 참이고 조건 2가 참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다르게 조건 1은 거짓인데 조건 2가 참인 경우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근데 조건 1과 조건 2가 무조건 둘 다 거짓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건이 하나 있을 때는 참이냐 거짓이냐가 명확하지만 이 부분에서 조건이 여러 개가 있게 되면 이 조건의 어떤 그 실행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전체 조건, 그죠? 여기서 말하는 조건 1과 조건 2를 합쳐가지고 이 조건 1과 조건 2를 합쳐서 이 전체가 뭡니까? 새로운 조건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조건을 어떻게 됩니까? 결합해가지고 이 전체 조건에 대한 참과 거짓을 판명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자, 이때 사용하는 연산자가 뭐다? 바로 논리 연산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 1과 조건 2 사이에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느냐? 연산자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1 더하기 2 해서 중간에 뭡니까? 여기가 산술 연산자잖아요. 그죠? 산술 연산자인 플러스라는 기호가 들어가서 두 개를 합치니까 3이 나오듯이 여기도 뭡니까? 조건 1과 조건 2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 연산자가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연산자, 그죠? 여기에 들어가는 이 연산자, 요 연산자가 바로 뭐다? 논리 연산자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 연산자가 결국은 여러 개의 조건들을 어떻게 한다? 결합을 해서 전체 결합된 상태의 조건에 참과 거짓을 판별하게 만드는 명령어다. 예,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연산자가 뭔지는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산자의 종류가 뭐다? 산술 연산자, 그리고 비교 연산자, 그리고 논리 연산자. 이렇게 세 개가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논리 연산자가 어디 쓰인다? 조건문에서 여러 개의 조건들을 서로 결합할 때, 그죠? 서로 결합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이 논리 연산자에도 종류가 여러 개 있겠죠. 산술 연산자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뭐 거듭, 제곱 이런 이제 여러 가지의 연산자가 있고, 비교 연산자에도 크다, 작다, 뭐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연산자가 있듯이 논리 연산자에도 여러 가지 연산자의 종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 논리 연산자의 종류가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종류가 이제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다음 장을 넘겨서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